미중 무역대표단 전화 접촉. 진전 vs 원칙적 공감대. 미국과 중국이 이를 현지 시간 양국 간 무역협상과 관련 각각 진전과 원칙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중은 이날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단 간의 전화통화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류어 중국 부총리와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 아이저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 스티븐 문우신 미 재무장관 등이 전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미 양측은 각자의 핵심 관심사를 잘 풀어가는 데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 원칙적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양측은 다음 협의를 논의했다면서 추가 접촉 또는 협상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미중 통화에서 중국 측에서 중산, 종산, 상무부장, 이강, 역강, 인민은행장, 닝지접, 영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부주임도 참여했다. 미 USTR도 성명을 통해 미중 고위급 대표단 간이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진전이 있었으며 미해결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또 차관급 레벨에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에서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합의는 공식 문서 서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양측은 당초 11월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공식 서명을 위해 후속 접촉을 이어왔다. 그러나 칠레가 최근 국내 시위 사태를 이유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1단계 합의 서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칠레에서의 APEC 정상회의 취소 후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한 새로운 장소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이 1단계 합의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최종 서명에 앞서 여전히 마무리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USTR의 성명에 대해 원칙적 공감대를 달성했다는 중국 측의 발표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중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예정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의 관세율 인상, 기존 25%에서 30%를 보류했다. 중국은 대량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 측 주장에 따르면 그 규모가 400억에서 500억 달러, 약 47조 4천억에서 59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미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중국의 환율 시장 개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미 상원, 중국 동영상 앱 틱톡 안보 위협 조사하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틱탁에 대해 미국 상원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라고 정보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24일 현지 시각 조지프 맥과이어 국가정보국장 DNI 권한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만 1억 1천만 차례 이상 내려받기가 이뤄질 정도인 틱톡은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인 정보 위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 등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대만, 티베트, 신장 등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 및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주장은 세계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쪽의 안보 위협설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달 중국 국영통신사의 미국 내 사업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물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은 지난 2016년 9월 중국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개발, 운영업체인 바이트댄스가 2017년 스마트폰 앱을 세계 시장에 내놓으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주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은 사용자의 41%가 16살에서 24살일 정도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 올 1분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1억 8,800만 명이 내려받았으며 현재 정기적 사용자, 액티브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중국 내에선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20개월 만에 19기 사중전회 개막.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 기관인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19기 사중전회가 베이징에서 28일 개막됐다. 3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19기 사중전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례에 따라 폐막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정을 공보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의 정치국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19기 사중전회가 개막했다고 전했다. 헌법상 최고 의결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지만 중국은 당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관 구실을 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해 2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19기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에 열렸다. 마오쩌둥 사망 1976년 9월 이후 당 중앙위 전체회의가 20개월이나 열리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4중전회는 앞선 3중전회에서 결정한 당의 핵심 정책에 대한 후속 조처와 당내 조직, 통치기구 정비를 주요 의제로 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4일 시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 완비, 국가 통치 체계 통치 역량 현대화를 19기 사중전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의제에서 언급한 현대화는 일반적으로 서구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뜻하지만 중국 특색을 강조하는 표현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말을 따 시 주석은 대단히 이념적인 인물이라며 시 주석이 바라보는 통치 체계와 역량의 현대화는 결국 중국 특색을 강화하겠다는 맥락이라고 짚었다. 앞서 시 주석 집권 1기인 지난 2014년 10월 열린 18기 사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률에 근거한 국가 통치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내건 의법치국이란 구호는 서구식의 법치와 달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였다.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속의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차이나 데일리 등 관영 매체들은 19기 사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점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도 최근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 의지를 부쩍 강조해왔다. 다만 경제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선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캐리람 행정장관 거취를 포함해 5달째로 다가서고 있는 홍콩 시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 외에 중공산당 19기 사중전회 폐막, 현안 해법 없이 시진핑 체제 강조.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 기관인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19기 사중전회가 31일 폐막됐다.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 제시와 주요 직책에 대한 신규 인선은 없었다. 관영신화통신은 19기 사중전회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완비하고 국가 통치구조 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날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회의에는 중앙위원 202명과 후보위원 169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2월 말 열린 19기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에 열려 관심을 모았던 4중전회는 폐막과 함께 발표한 공보에서 국내외 각종 위험과 도전이 커지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당 정치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흔들림 없이 지켰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절대적 위상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사중전에는 당의 지도체제를 고수하고 보완해 법에 따른 집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 중앙의 권위를 확고히 지키며 지도체제를 완비해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위원 2명을 중앙위원으로 보임한 것을 제외하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시 주석 후계 구도와 관련된 인선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중전에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 개선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달째로 다가서는 반송 중 중국 송환 반대, 시위 등 홍콩 문제와 관련해선 헌법과 기본법에 따른 통치를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법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대선을 앞둔 대만에 대해선 독립추진 세력에 맞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책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